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 자금 걱정되시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9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부를 쌓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우리 5060대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투자 원칙입니다. 젊은이들처럼 복잡한 주식 놀이 대신 안정적으로 돈을 지키고 불리는 법, 오늘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내가 투자해도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신감 생기실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내가 아는 분야에 투자하세요.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첫 번째는 모르는 사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익숙하게 접해온 분야나 회사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50, 60대라면 IT나 최신 기술 트렌드처럼 복잡한 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AI나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솔직히 좀 낯설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는 다르죠. 삼성전자처럼 우리 집 TV나 냉장고를 만든 회사, 현대차처럼 길에서 늘 보이는 자동차 회사, 아니면 CJ 제일제당처럼 된장이나 간장으로 밥상 차리는데 도움 주는 회사 같은 곳이요.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업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회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는 분야에 투자하면 마음이 편해요. 주가가 잠깐 내려가도 이 회사는 꾸준히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반대로 모르는 분야에 투자하면 뉴스 하나에 불안해지고 소문에 휘둘리기 쉬워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이 최신 바이오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했다는 소문에 겁먹고 손해보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는 괜찮았던 적이 있어요. 그냥 본인이 잘 몰랐던 거예요. 50, 60대 여러분께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커피를 좋아한다면 스타벅스 같은 회사, 옷을 좋아한다면 패션 브랜드를 만드는 곳도 괜찮죠.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늘 썼던 은행,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곳도 익숙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고객으로서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 투자 판단을 할 때 덜 망설여져요. 버핏이 코카콜라에 투자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는 콜라를 좋아했고 사람들이 계속 마실 거라는 걸 알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돼요. 내가 아는 분야,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에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하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괜찮아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튼튼한 회사를 찾으세요. 버핏이 자주 쓰는 개념이 경제적 해자예요. 이게 뭔지 쉽게 풀어보면 회사가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방어벽 같은 거예요. 우리 50, 60대가 투자할 때 중요한 건 안정성이잖아요. 망할 걱정 없는 회사, 꾸준히 돈을 버는 회사를 찾는 게 핵심이죠. 경제적 해자가 있는 회사는 그런 면에서 딱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이 있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회사는 그 브랜드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줄 서서 사요. 경쟁 카페가 생겨도 쉽게 안 흔들리죠. 그게 바로 해자예요. 또 다른 예로는 하이마트 같은 곳을 들 수 있어요. 가전제품을 파는 회사인데 오프라인 매장도 많고 사람들이 믿고 사러 가죠. 온라인 쇼핑이 커져도 이런 튼튼한 기반이 있으면 망하기 어렵죠. 버핏이 좋아했던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콜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그 맛, 그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이런 게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특허가 있거나 브랜드가 강하거나 아니면 고객들이 떠나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요. 우리 나이대라면 이런 회사를 찾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전기를 끊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써야 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통신사,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곳도요.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니까요. 이런 회사들은 경쟁이 있어도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낮아요. 버핏은 이런 튼튼한 회사를 찾아서 오랫동안 투자했어요. 그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험회사나 철도 회사를 좋아한 것도 다 이유가 있죠. 사람들이 계속 필요로 하는 서비스니까요. 여러분이 투자하려는 회사를 볼 때 이 회사가 10년 뒤에도 잘 될까? 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경제적 혜자가 있으면 대답이 그렇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유행 타는 회사나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은 피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한때 잘 나갔던 블랙베리 핸드폰 회사는 애플한테 밀려서 사라졌잖아요. 그런 위험을 줄이려면 튼튼한 혜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노후 자금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은 믿음직한 회사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3. 길게 보세요.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식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가격은 하루하루 오르내리며 사람들 감정에 따라 춤을 추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진짜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5, 60대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단타로 돈 벌기보다는 노후를 위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키우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려면 길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쯤 주가가 내려갔을 때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있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고 반도체 사업이 커지면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 됐잖아요. 버핏은 이런 걸 미리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코카콜라 주식을 1988년에 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들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이 회사는 계속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요. 5, 60대대라면 투자할 때 내가 이 돈을 언제 쓸 건가? 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5년 뒤 여행 자금, 10년 뒤 손주 용돈 줄 돈을 목표로 한다면 그 기간 동안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지 보세요. 주식이 잠깐 내려가도 겁먹고 팔지 말고 회사의 실적이나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버핏은 좋은 회사를 산다면 영원히 들고 있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나이대는 특히 이런 장기 투자가 맞아요. 하루하루 차트를 볼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20년 전 아파트를 샀는데 그때는 비싸다고 욕먹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최고의 투자였죠. 주식도 비슷해요.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묵혀두면 시간이 돈을 벌어줘요.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같은 회사는 유행 안 타고 사람들이 계속 쇼핑하러 가니까 10년 뒤에도 잘 될 가능성이 크죠. 버핏은 이런 회사들을 골라서 기다렸어요. 우리도 단기 등락에 흔들리지 말고 이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잠도 잘 자고 자산도 천천히 불어날 거예요. 4.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세요.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사라.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비싸게 사면 손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5, 60대가 투자할 때는 특히 더 신중해야죠. 노후 자금은 함부로 잃을 수 없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 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집이 있잖아요. 그 식당이 평소엔 2만원짜리 메뉴를
1만 원에 판다고 하면 바로 가서 사 먹고 싶죠. 주식도 똑같아요. 버핏은 이걸 가치 투자라고 불러요. 회사가 1년에 얼마나 돈을 버는지,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서 그걸 주가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롯데제과 같은 회사가 있다고 해볼게요. 과자나 빵을 만들어서 꾸준히 매출을 올리는데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보세요. 회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 가격만 싼 거예요. 그때가 바로 살 기회라는 거죠. 버핏은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서 샀어요. 우리 나이대라면 복잡한 계산은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땐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예를 들어 주식 앱에서 PER 주가 수익 비율을 보세요. 이게 낮으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배당금을 주는 회사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KT나 SK텔레콤은 매년 배당금을 주는데 주가가 내려가도 배당금으로 손해를 덜 볼 수 있죠. 버핏도 배당 잘 주는 회사를 좋아했어요. 제가 아는 분은 한때 현대차 주식이 내려갔을 때 샀는데 그때 사람들이 왜 저런 걸 사? 라고 했대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주가도 오르고 배당금도 받아서 웃었죠. 이런 게 좋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반대로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사면 위험해요.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이 한창 비쌀 때 샀던 사람들은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정말 이 가격만큼 가치가 있나? 를 고민해보세요. 버핏은 비싸게 사는 걸 절대 안 했어요. 우리도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너무 비싼 주식은 피하고 적당한 가격에 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 믿을만한 경영자를 보세요. 버핏은 회사의 경영진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 정직하고 똑똑해야 회사가 잘 되니까요. 우리 5, 60대는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 경험을 투자에도 써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네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을 볼 때 손님한테 잘하고 성실하면 믿음이 가죠. 회사도 똑같아요. 경영자가 주주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회사를 잘 키울 사람인지 봐야 해요. 버핏은 경영진을 볼 때 몇 가지를 체크했어요. 첫째, 정직한가? 둘째, 실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키워온 집안이고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세계 1등을 만들었죠. 이런 경영자는 믿음이 가요. 반대로 뉴스에서 사기치거나 주주 돈으로 사치 부리는 경영자는 피해야죠. 버핏은 이런 사람들 손에 돈을 맡기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대라면 경영자를 알아보는 쉬운 방법을 써볼게요. 회사 홈페이지나 연례 보고서를 보면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와요. 아니면 뉴스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의 정지선 회장은 백화점 사업을 튼튼히 키우면서 고객과 주주를 챙기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경영자는 회사를 망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버핏이 좋아했던 GEICO라는 보험회사의 경영자도 그랬어요. 주주한테 매년 편지를 써서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알려줬죠. 제가 아는 분은 한 회사의 CEO가 TV 인터뷰에서 거짓말한 걸 보고 투자 안 했는데 나중에 그 회사가 망했어요. 반대로 믿음직한 경영자가 이끄는 회사에 투자한 분은 꾸준히 수익을 냈죠. 우리도 이 사람이라면 내 돈을 맡겨도 되겠다 싶은 경영자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회사는 철강으로 오랫동안 잘 나갔는데 경영진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덕이 커요. 버핏은 이런 회사들을 골라서 성공했어요. 우리도 노후 자금을 맡길 회사를 고를 때 경영자가 믿을 만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6. 여유 자금을 남겨두세요. 버핏은 늘 이렇게 말해요. 현금을 쥐고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춤출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내려가거나 좋은 주식이 싸질 때를 대비해 돈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5, 60대는 특히 이게 중요하죠. 노후 생활비는 꼭 따로 챙겨놓고 투자할 돈 중에서도 일부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하고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죠.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 때 주식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그때 현금이 있던 사람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식을 싸게 샀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엄청난 수익이 됐죠. 버핏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에 늘 현금을 쌓아놨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 돈으로 좋은 회사를 싸게 사들였죠.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해요. 5, 60대라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이 있으면 700만 원은 주식에 넣고 300만 원은 현금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 내려가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살 때가 됐네 하고 움직일 수 있죠. 제가 아는 분은 현금을 안 남겨놨다가 주식이 내려가니까 팔아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오르는 걸 보고 후회했어요. 버핏은 이런 실수를 안 했어요. 그는 늘 여유 자금을 준비했죠. 또 하나 현금이 있으면 급할 때도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집 수리가 급하면 주식을 억지로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 나이대는 특히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버핏은 현금은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고 했어요. 주식만 가득 들고 있으면 시장이 흔들릴 때 불안하죠. 근데 현금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 기다리면 되지라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 투자하면서 꼭 여유 자금을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노후 자산도 지키고 좋은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7. 마음의 평화를 지키세요. 버핏의 투자 비법 마지막은 감정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우리 5, 60대가 투자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면 더 살걸 하고 흥분하고 내려가면 망했나 하고 겁먹기 쉬우니까요. 근데 버핏은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게 그의 성공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 2018년에 카카오 주식이 엄청 올랐을 때가 있었죠. 그때 주변에서 다들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곧 내려가면서 손해본 사람들도 많았죠. 반대로 코로나 때 주식이 폭락했을 때 겁먹고 판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했어요. 버핏은 이런 상황에서 늘 침착했어요. 그는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사는 거지 감정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우리도 이걸 기억해야 해요. 5, 60대라면 특히 마음의 평화가 중요하죠. 투자로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자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주식 앱을 하루에 한 번만 보세요. 계속 보면 자꾸 흔들리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주식이 내려가면 뉴스 보고 불안해했는데 앱을 지우고 나서 오히려 편해졌대요. 버핏도 매일 차트를 안 봤어요. 그는 회사의 실적 보고서를 읽고 이 회사는 괜찮아라고 믿으면 그걸로 끝이었죠. 또 하나, 투자 금액을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있으면 전부 주식에 넣지 말고 1천만 원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 내려가도 뭐 괜찮아 하고 넘길 수 있죠. 버핏은 잃어도 괜찮을 돈으로 투자하라고 했어요. 우리 나이대는 특히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게 먼저니까 감정적으로 부담 안 될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주가가 오르내려도 마음이 평화로울 거예요. 버핏처럼 차분하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자, 여러분, 워렌 버핏의 7단계 투자 전략 어떠셨나요? 우리 5, 60대도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하면 노후 자금 걱정 덜 수 있겠죠?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 배운 원칙들 하나씩 써보시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가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